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보게 되면은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오늘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천간, 그래서 천간은 갑부터 시작해서 개로 끝나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하고 바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순환불식이라고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하고 또 다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무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학상 갑에서 시작해서 개에서 끝난다라고 설명하지만 이거는 스님들이 쓰는 그 목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끝이 없이 계속 돌아간다. 만약에 이것이 끝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끝이 없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합니다. 목은 따뜻한 온기를 뜻하고, 그 다음에 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살의 기운을 뜻하고, 화는 뜨거운 열기를 뜻하고, 수는 차가운 냉기를 뜻한다라고 해서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의 기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목화, 금수의 기운은 딱 정해져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냉기인지 온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온기도 될 수가 있겠고, 냉기가 될 수도 있겠고, 숙살의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상한다고 해서 좋게 보면 여기저기 포용력도 있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안 좋게 보면 토는 조금 오지랖이 넓으면서 보다 약간 박쥐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토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토라고 하는 것도 중간중간 자기가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각각 다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은 양목, 양에 해당되는 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음목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나무이면서 따뜻한 온기를 나타내면서, 여기까지 이제 갑목과 같죠. 하지만 을목과 갑목의 차이는, 갑목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목임에 반해서 을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라고 봤을 때 다 똑같은 나무일 수는 없겠죠. 하나는 큰 나무가 있을 수가 있겠고, 하나는 작은 나무가 있을 수가 있겠고, 하나는 굵은 나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얇고 조금 더 자라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나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크고 곧고 단단한 나무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추상적일 때, 이거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라고 하는 성질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죠. 그래서 양목인 갑목은 대체적으로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와 같고 단단한 나무와 같습니다. 참나무라든가 큰 소나무, 낙낙장송이라고 하죠. 소나무 같은 개념, 아니면 뭐 편백나무 같이, 오동나무 같이 이렇게 큰 나무라고 봤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고 해요. 양류목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이러한 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꽃을 피우는 화초를 의미하기도 하고, 꽃을 피우는 화목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갑목은 단단해서 그 재질을 이용해서 제목으로서 쓸 수 있다. 즉 량의 지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갑목이다라고 하면, 을목은 갑목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잘 휘어지는 풀을 뜯어다가 우리가 제목으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을목의 목적 용도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겠고, 그래서 화초 또는 화목으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을목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와 병화와 계속 물로서 을목을 잘 조절시켜주면 좋은데, 간목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병화 개수로서 생목으로서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간목은 다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뜻은 이룰 성자 나무 목자, 나무를 이뤘다라고 하는 뜻은 나무가 오래오래 자라서 이제 다자란 큰 나무가 됐다라고 봤을 때 성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래서 간목이 성목이 되면 이때는 동령의 제목으로 쓰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한다라는 것은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간목을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으로서의 쓰임 용도, 본래의 용도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성목이 되면 경금정화를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간목도 을목과 같이 생목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화와 개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간목일간에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에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은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입동이 되어야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늦가을에서 해월이라고 하는 초겨울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와서 해월 같은 경우는 겨울이지만 초겨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초겨울이라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 해월만 겨울이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북방에 속하면서 계절은 다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몹시 춥고 물이 얼고 산천이 얼고 금이 어는 그런 시절이 바로 해자축월이고요. 제가 비유를 할 때 남극 대륙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극 대륙을 연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다. 영하 40도, 50도,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혹한의 추위가 있는 것이 바로 해월, 자월, 축월이고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있는 따뜻한 겨울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해자축월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남극의 그러한 북한의 차가운 기온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라고 했는데, 해월은 수의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중에서 해월, 자월이 가장 수기가 왕하고, 축월은 물론 수기가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축월은 토왕절이다. 토가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진술, 축, 미, 월은 각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계월로서 여기는 환절기가 된다. 계절이 바뀐다. 그래서 술월 말씀드렸죠. 술월에서 해월을 넘어올 때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해자축에서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연결되는 환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술, 축미, 토는 아까 말씀드렸죠.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냉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토라고 하는 토가 신자진 수국을 형성했다. 그럼 이건 수로화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술토가 인호술 화국을 형성했다. 이거는 토지만 화로서 화하게 되고요. 축은 사유축 궁극을 형성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토지만 금의 기운을 크게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는 이제 해묘미 목이죠. 그래서 해묘미 목이 형성이 되게 되면 토지만 목의 기운이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진술축미는 그냥 자체는 토가 왕하지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고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진월, 술월, 축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이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해월은 제가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는데, 해월은 수만 왕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목도 세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하죠. 물론 수생목으로서 왕하기도 하지만 포태법으로 해월은 수가 인간지이면서 목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수목이 모두 세력을 크게 얻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화토는 해월이면 여기가
화토가 동궁해서 절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는 모두 약하다. 당연히 수가 왕하면 상대적으로 수가 화를 극하게 되니 화는 약하게 되겠죠. 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반면에 수가 다시 약하죠. 그래서 사오미월은 약간 수가 용신, 대체적으로 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화가 용신이 된다. 사오미월에는 수가 있어야 조우가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에는 화가 있어야 조우가 된다. 그래서 간목이 일단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뭐부터 찾아봐야 되냐?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서, 화가 있어야지만 이 사주가 그래도 온기를 얻어서 나무도 살고 물도 녹아서 수로서 쓰임이 있게 되는데, 화가 없다 그러면 수생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 목을 극하게 된다. 겨울에 나무가 물이 많으면 물이 얼게 되면 나무도 얼게 되기 때문에 수생목은 겨울에는 해당하지 않다. 겨울에 수생목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화가 있어서 그 화가 물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이때 수가 목을 생해서 목이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해자축월의 간목은 생목이 아니라 이거는 성목, 다 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을 무작정 생장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요. 또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얻어야 된다. 경금 정화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병화도 있어야 되고 정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간목 해월이 태어났는데 경금이 없다 그러면 단지 간목 해월이 태어나서 세력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단지 성목, 다 큰 나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수생목, 목생화해서 그냥 조후로서 나무를 성장시키는 용도밖에 없다. 경금을 얻어야지만 다자란 나무를 패서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제목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금을 얻으면 국세가 좀 더 커지지만 경금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지 나무를 성장하는 용도밖에 없기 때문에 경금이 있는 해월의 간목과 경금이 없는 해월의 간목은 차이가 있다. 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경금을 쓰든 안 쓰든 간에 화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해월의 간목을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수는 제가 입동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인데, 자는 양이지만 음으로 쓰는 거 체양용 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수는 음이지만은 몸체는 음이지만은 그 지장은 보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체음 용양으로서 얘는 양수가 된다. 양수. 그래서 양대 양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겠죠. 근데 수생목하다 보니 수가 나를 생한다.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일간인 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 생아자는 육친으로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얘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일간도 양, 인성도 양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정인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된다. 근데 해월은 수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도 왕하니 모왕자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왕자쇠가 되면 인성만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지만은, 모왕자상은 일간과 인성이 모두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해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본시 수생목 하나, 수생목 하나, 동절에는 오히려 수가 목을 극해서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반생의
지공이 있다. 반생의 공이 있다.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지만은 겨울의 화는 물을 녹여서 실질적으로 수가 목을 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의 생조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이거를 반생의 공, 반생지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월의 간목은 반드시 병화는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를 아울러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술 일주죠. 수가 왕할 때 수가 많게 되면은 물론 무토로서 수를 제할 수도 있지만은 천간에 무토가 없을 때는 술토 하나만 있어도 수를 능히 억제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나 다를까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인성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임수는 월령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라 실로 세력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다목부가 될 수 있을 텐데 술토가 있어서 수다목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 인목은 해수를 끌어당겨서 어떻게 됩니까? 인해한목이 되죠. 이거를 지지육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지육 합 중에서 자축합토 인해한목 해서 요거는 목이 왕하게 되는데 이거 수가 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장생인 해월에 인해한목하게 되면 마치 인월이나 해월의 목이 왕하처럼 인묘월의 목이 왕한 것처럼 굉장히 목의 세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가 왕할 것 같지는 오히려 수의 기운이 많이 위축이 되는 상태에서 인해한목 위축이 되는 상태에서 술토까지 있으니 상대적으로 수의 기운이 월령만에 신경이 꽂히면은 수가 굉장히 왕해 보이지만은 이건 그렇게 수의 월령을 득해서도 그렇게 왕하지 않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신금이 있어서 이제 이 용도는 그 수를 생하는 용도를 하게 되는데 원래 해월의 간목 세력을 이 정도 인해 한목해서 이렇게 세력을 크게 얻게 되면 반드시 경금을 얻는 것이 더욱더 좋은 국세가 된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수왕절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한기가 가중됩니다.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술중정화 매우 약하고요. 인중병화로도 이 동절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부족한데 다시 자수를 얻게 되면 수가 더 세력을 얻게 되죠. 많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한목 차가운 나무는 양을 향한다라고 해서 한목 향양이라고 하죠. 반드시 목화 운을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가 되어야지만 그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 물론 경금이 없기 때문에 간목으로서의 큰 어떤 용도는 드러나기가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일단 조후가 되면은 목부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병인시라든가 정묘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다시 간목이 해동군 원령을 얻었죠. 인해한목해서 목이 왕해지는 상태에서 다시 인을 얻게 되면 이거는 신왕사주가 아니라 이건 목이 태왕하다라고 봐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마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도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거는 수기가 오히려 좀 부족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월 사주 원국의 목화가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시하고 병인시하고 그렇게 차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묘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운로의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 이거는 진술충 인해한목이지만 이거는 진술충이 돼서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게 되겠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이 또한 양기가 강해서라기보다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를 파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조구도 안 되는 것이 수기가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 금수운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조구가 부족하게 되겠고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하게 되는 단점이기 때문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쪽도 좋지 않고 저쪽도 좋지 않은 생시다 보니 절대 고르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생시 중에 하나고요. 기사시도 무진시하고는 달라 기사 화를 얻었죠. 그래서 이거는 기사시 또한 어느 곳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호시가 이제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경오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옹시가 아니죠. 경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경금을 얻었습니다. 경금이 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술중신금의 뿌리를 간신히 두고 있긴 하지만 해월이기 때문에 금의 수의 설계됨이 좀 강하죠. 일단 옷을 화국은 형성됩니다. 어떤 분들이 인옷을 화국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수가 끼게 되면 아무리 인해한목한다 하더라도 인옷을 화국을 완벽하게 짜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것이 인옷을 화국이 된다라고 하면 사주가 굉장히 건조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천간에 병화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국을 형성해서 시제는 오중정화를 쓸 수가 있겠고요. 경금이 약하다 하더라도 간목을 뭘 할 수 있다? 작발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 특히 금운 가서 경금이 좀 살아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해한목에서 옷을 합까지 되기 때문에 수기도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경호시가 된다 하더라도 목화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임신시, 계유시는 이거는 뭐 신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이 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한습 가중입니다. 계유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을해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한습이 가중돼서 나무가 얼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반대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죠. 어떤 것 한목 향양이 되어야지만 이것은 간목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느 생시냐에 따라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연히 생시에 따라서 운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생시를 고를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대운까지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